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크는 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나쁜 엄마랍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 딸도 전 남편을 징글징글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게 될까봐 미안했었죠. 하지만 애초에 아빠라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다면 애초에 자식들이 저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짜 어디 가서 제 얼굴에 침 뱉기라 못하는 사연을 익명의 힘을 빌려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아니라 왼수랑 살았던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라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저는 아빠의 모습을 일부 담아있던 남자와 32살에 만나서 결혼까지 했었답니다. 실체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저도 분명 안 만났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안 좋은 아빠의 모습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죠. 매일같이 아빠는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아빠한테 걸려온 전화를 못 받으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집에서 잔뜩 화난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있으니까 저는 남동생과 아빠 눈치를 보며 벌벌 떨었죠. 그러다 엄마가 집에 오면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고함을 치며 말했었어요. 야, 너 이리 와. 왜 내 전화 안 받아? 어디서 뭘 했길래 남편 전화도 못 받냐고. 뭘 하긴 뭐래. 일하고 온 거잖아. 그렇게 답답하면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와. 어쭈?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네가 정신을 덜 차렸구나. 매를 맞아야 들어 처먹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엄마는 아빠 전화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었죠.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저보다 더 어린 남동생을 챙겨야 했어요. 잔뜩 겁을 먹고 울고 있는 남동생 귀를 막아주면서 숨죽여 울었답니다. 가장 안전하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집에서 저는 극에 달하는 공포를 느꼈었죠. 저와 남동생은 매맞는 엄마와 때리는 아빠를 보며 크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한 살씩 나이가 들수록 저는 엄마가 참 답답하기만 했죠. 특히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아빠가 소름 끼치도록 싫었어요. 온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마저도 아빠가 다 망쳐놓고 있었거든요. 어쩜 그렇게 밥을 한번 먹어도 말이 그렇게 많은지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았죠. 심지어 아빠는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밥을 먹을 줄만 알았지 차릴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상을 차리면 아빠는 인상을 팍 쓰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 진짜 뭐 집어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어? 지금 이걸 먹으라고 차린 거야? 오늘은 그냥 좀 먹어요. 지금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넌 음식할 때 간도 안 봐? 무슨 놈의 반찬들이 죄에다 짜서 먹을 수가 없잖아. 애들도 있는데 왜 그래요? 오늘만 그냥 좀 먹자고. 어쭈? 어디서 서방한테 말댔구야? 진짜 내가 오늘은 좋게 말로 하려고 했더니 감히 날 무시해? 너 일로 와. 저랑 남동생이 보고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화가 나면 엄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아빠라는 사람을 무서워하던 걸 넘어서 남자 자체의 트라우마가 심했었죠. 그리고 아빠의 폭력이 계속될수록 저는 엄마가 제발 이혼하길 바랬어요. 오죽하면 엄마한테 울면서 부탁까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빠랑 이혼 좀 해. 나 아빠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 상처받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참기만 했어. 엄마 아빠 다 있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상처만 줘서 미안해.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죠. 하지만 제가 엄마한테 제발 이혼하라는 말을 한 게 엄마한테 큰 충격을 줬던 겁니다.
그때 저나 남동생이나 둘 다 사춘기가 될 나이다 보니까 엄마도 저희가 받았을 정서적 충격이 걱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벌어지게 된 거였죠. 아빠는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셨는데 어쩌다 일이라도 한번 시작하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술에 취해서 한밤중에 들어와 놓고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가서 술상 가져와. 뼈 빠지게 일한 서방님이 왔는데 뭘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서 있어? 당장 가서 술상 만들어 오라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상을 찾아요. 애들 자니까 그냥 조용히 들어가요. 빨리. 한밤중에 술 취해서 엄마한테 화만 내는 아빠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무슨 용기였는지 몰라도 그때 방에서 나가 아빠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 집 식모야? 가정부냐고. 왜 엄마한테 자꾸 막말하고 화만 내는 건데. 이놈의 기집애가 이제 대갈통 좀 컸다고 아빠한테 대들어? 야, 내가 널 너무 말로만 키웠지? 이런 년은 매가약이지. 아빠는 잔뜩 화를 내더니 한 손으로 제 머리를 때리려고 손을 올렸죠. 그러자 그때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옆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아빠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엄마는 살기 가득한 눈으로 아빠를 노려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만약에 주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려봐. 그때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네가 뭔데 내 딸한테 손을 대. 어딜 감히. 뭐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오늘 왜 이래? 네가 뭐가 잘났어? 어? 대체 뭐가 잘나서 애들한테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건데. 야, 이혼해. 너 같은 건 개똥만큼도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동안 네가 좋아서 꾸역꾸역 참고 살았는 줄 알아? 나는 건드려도 내 자식들은 털끝 하나라도 건들지 마. 알겠어? 알겠냐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정도 내가 충분히 이겨. 저놈의 옆에 내가 아주 돌았네 돌았어.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아빠는 당황한 얼굴을 한 채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안방으로 도망갔었죠. 아직도 아빠가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엄마는 큰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서 참고 살던 엄마는 대뜸 제 손을 잡으면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죠. 그리고 잠시 뒤 엄마는 슬픈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어요. 주희야, 엄마 이혼할게. 도저히 엄마도 못 살겠어. 엄마, 혹시 나 때문에 그래? 그래, 맞아. 그런데 엄마도 계속 생각해온 문제였어. 그러니까 우리 딸 자책하지 마. 나한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건 내 자식들인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채 어떻게 살겠어. 저는 그때 엄마와 서로를 안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엄마는 이혼하면서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엄마가 왠지 더 강해 보였죠. 그 후 엄마는 커튼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셨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아빠가 싫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능하고 폭력적이기만 한 아빠는 저한테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긴 거였죠. 그러던 중에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싶을 때 만난 사람이었죠. 평범한 일반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평소 화내는 걸 본 적 없던 남편의 화난 모습을 보게 된 건 지하철에서 벌어진 다툼 때문이었죠. 저녁에 남편과 지하철에 탔었는데 노약자석에 젊은 남자들이 술에 취한 채 앉아있더군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나이 든 어르신이 노약자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들이 고성방가를 지르기 시작했죠.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눈총을 줘도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슬슬 더 시끄러워진다 싶을 때쯤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 젊은 남자들을 보면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총각들,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될까?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서로 배려 좀 하자고. 다른 사람들 누구요? 다 가만히 있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상관인데요? 아이씨, 진짜 노망 났으면 집이 나가지 왜 성질은 건드려? 뭐야? 이 애끼 놈들. 아, 진짜 이 할아버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네. 그러더니 젊은 남자들은 할아버지를 폭행했어요.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쳐다만 봤었죠. 그 순간 남편이 젊은 남자들한테 가더니 목덜미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꼭 이렇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약한 사람들 괴롭히면서 잘난 척 떠들고 다니지. 이 쥐새끼만한 것들이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거리야? 당신 뭐야? 너처럼 위아래 모르고 날뛰는 놈들 보면 못 견디는 사람이다. 왜? 어디 또 씹으려봐. 잘못했어요. 제발 목덜미 좀 놔주세요. 제발요. 너무 아파요. 소나기 힘이 센 남편은 젊은 남자들의 목덜미를 휘어잡고 제대로 참교육을 한 거죠. 그 모습을 본 지하철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참교육 후 경찰에 신고해서 직접 경찰한테 인수인계까지 할 정도였어요. 이런 정의로운 모습이 저한테는 참 멋있게만 보였죠. 슈퍼맨 같은 모습과 나의 트라우마까지 이해하고 품어주던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신혼 초 남편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친정에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엄마가 혼자서 운영하던 커튼 가게에 자주 들려서 매장 정리를 돕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엄마 혼자 하다 보니까 간단한 건데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가끔 혼자 들려서 엄마한테 정말 아들처럼 굴면서 말했어요. 장모님, 저 왔어요. 퇴근했으면 집으로 가야지. 왜 여기로 와? 다 말하고 왔어요. 저번에 보니까 창고 문고리 흔들리는 것 같길래 그거 좀 손보고 가려고요. 안 그래도 고쳐야지 했던 건데 그거 고치러 온 거야? 그럼요. 혼자 계시다가 문 잘못 닫혀서 잠겨버리면 어머니 갇힐지도 몰라요. 이런 건 알았을 때 바로 고쳐놔야 사고가 안 나죠.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엄마 가게에서 문고리만 고치고 온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저 고맙기만 했었죠. 남자도 없이 엄마 혼자서 운영하는 매장이라 늘 불안했는데 세심한 남편이 퇴근길에 가끔 들려서 대신 고쳐주곤 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주말이 되면 친정 엄마까지 모시고 다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에 남동생도 결혼하게 되면서 혼자 남은 엄마가 외로우실까봐 남편이 친정엄마를 살뜰히 챙겼죠. 이런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습니다. 시댁은 그야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었죠. 어쩌다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면 허구한 날 시부모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찬물도 함부로 마시는 게 아니라는데 저렇게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정서에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말려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심지어 남편이 나서서 부부싸움을 하던 시부와 시모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시부한테 소리치며 말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발 그만 좀 싸우세요. 맨날 싸우면서 사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기만 하실 건데요? 우리가 언제 또 그렇게 맨날 싸웠다고 난리야? 우린 그냥 대화한 거야, 대화. 너도 살아봐. 남들이 보면 싸우는 것 같아도 절대 싸운 거 아니라니까? 시부는 남편이 나서서 말리니까 자기는 그냥 대화한 거라면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대화를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한답니까? 이런 식이다 보니까 남편이든 저든 누가 나서서 말려도 칼로 물베기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처럼 싸우다가도 다음날 시모는 시부를 꼭 왕처럼 떠받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그걸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사나 웃길 정도였죠. 거실에 다 같이 모여있다가도 시부가 시모를 보면서 주방 쪽으로 턱짓을 하면 시모는 벌떡 일어나 주방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는 주방에서 나리선 목소리로 절 부르면서 소리쳤습니다. 예, 며느라, 네 시아버지 배고프시다잖아. 상 얼른 준비하게 빨리 와. 네네, 지금 가요. 시모는 시부가 손짓, 발짓, 턱짓만 해도 벌떡 일어나서 원하는 걸 해주기 바빴죠. 그런데 시부는 시모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잘해줘도 입만 열면 불만투성이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도 시부는 젓가락을 들고 하나씩 뒤적거리면서 반찬 투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국이라고 끓였어? 간을 본 거야, 만 거야? 에이, 당신이나 먹어. 왜요? 국이 싱거워요?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국인지 물인지도 모르겠고 반찬은 맨날 김치에 나물 몇 가지 올리면 먹고 싶겠어? 사람이 고기 반찬도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같이 먹고 있던 저는 그냥 먹을만 했는데 시부는 입맛에 안 맞다고 투덜거렸죠. 애들도 있는데 제발 시부가 그냥 조용히 밥 좀 먹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부 국을 달라고 해서 간을 좀 맞춰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제가 간을 맞춰준 국을 먹어보더니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며느리 좀 봐. 한 번에 딱 간 맞춰오는 거. 살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왜 그래? 뭘 또 그런 걸 며느리랑 비교해? 하여튼 당신도 참 마음에 안 들어. 시끄러. 밥이나 먹어. 중간에서 저는 정말 난감하기만 했었죠. 간이 맞아도 난리, 안 맞아도 난리를 치는 시부를 누가 맡겠습니까? 아주 시댁에서 시부는 유아 독존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우려하던 일이 터졌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조금 매웠던 모양이었죠. 그때 첫째 딸이 포크를 식탁에 소리가 나게 놓더니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지금 떡볶이라고 준 거야? 너무 맵잖아. 저는 어린 딸이 시부의 말투를 따라하는 걸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딸한테 어디 가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그리고 남편한테 제발 애들 데리고 갈 때만이라도 싸우지 말고 있어달라고 시부모님께 부탁 좀 해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투덜거리면서 말했어요.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애들이 TV 보면서 노래 따라하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 그 상황이랑 이게 같아? 노래 따라하는 거랑 아버님 투덜거리는 거 따라하는 거랑 다르지. 제발 애들 갈 때만이라도 그만 좀 싸우시라고 당신이 말 좀 해봐. 남편한테 제가 몇 차례 말할 정도로 저는 심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나이든 부모님께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말하냐고 강 건너 불구경이었죠. 이런 상황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시댁에 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시모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매번 말로는 애들 보러 오는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시부와 싸우고 나면 저희 집으로 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괜히 시부랑 싸우고 와서 불똥이 저한테 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시모가 어쩌다 오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전부 꺼내놓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반찬을 먹어보면서 한마디씩 꼬투리를 잡았죠. 그러더니 깻잎 반찬통을 던지듯이 식탁에 내려두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어디서 깻잎을 사다 만들었길래 이렇게 입이 질겨? 이게 고무야 깻잎이야? 재료가 엉망이니까 양념 맛도 안 나네. 이상하다. 그동안 저희 식구들은 잘 먹고 있었는데요. 뭐? 그럼 내 혀가 이상하다는 거냐? 갑자기 집에 와서 무슨 음식점 검사 나온 감시반처럼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죠. 제가 식당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식구들 입에 잘 맞고
탈 없이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시모 때문에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 상태였어요. 그러다 계속된 시모 등살에 저도 못 참고 폭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괜히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코를 잡으면서 시모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집에서 이게 무슨 냄새냐? 아이고,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일만 하는 애가 집안에 환기도 제대로 못 시켜?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뭐야?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계속 저희 집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슬슬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시모가 또 냉장고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괜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갈까 말까? 아유, 어차피 반찬도 맛없는데 그냥 밖에서 친구 만나러 가야 되려나? 어머님, 그냥 나가서 드세요. 뭐하러 입에 맞지도 않는 반찬에 밥을 드시려고 하세요? 저번에 귀한 쌀밥에 제 반찬 먹기가 아깝다면서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기서 먹지 말고 나가서 드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날 내쫓는 거냐? 시어머니가 왔으면 당연히 먹고 가시라고 해야지. 근데 제 반찬이 안 맞는다면서요. 그럼 뭐 배달이라도 시켜드려요? 짜장, 짬뽕 뭐 드실래요? 아니면 김밥이나 떡볶이 시켜드려요? 기가 막혀서 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제 말에 시모는 바짝 약이 올라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저렇게 행동했던 거였죠. 결혼하고 시댁과 정말 잘 지내보려고 5년 넘게 노력했지만 도무지 좁혀지질 않았어요. 그래도 착한 남편 하나 보면서 시모도 참고 견뎌보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자들 결혼하면 다 애로 변한다는데 제 남편은 점점 개로 변해가고 있었죠.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개 같은 남편이 되는 건 한 끗 차이였어요. 꾸준히 회사 출근은 했지만 어디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맨날 저녁마다 저한테 애원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내 말 좀 진지하게 들어보라니까? 월급쟁이가 회사에서 야근, 특근 다 해도 장사하는 사람 못 이겨. 우리 네 식구 잘 살려면 월급으로는 안 된다니까? 당신 무슨 대회 나가? 왜 월급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이겨야 하는데? 그리고 장사한다고 다 대박 날 것 같으면 누가 회사 다니고 있겠어? 멀쩡한 회사 때려칠 생각 말고 그냥 좀 있어. 아이 여보, 자세히 좀 들어보라니까? 정말 이 동네에 괜찮은 가게 자리가 나와서 그렇다고. 퇴근하고 잠이 들 때까지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싶다면서 애걸복걸했어요.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누가 보쌈가게를 차렸더니 월 1,000만 원 넘게 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설레발을 치고 있던 거였죠. 이런 상황에 남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같은 말을 반복해봐도 남편은 저만 쫓아다니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저는 남편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만 좀 해. 당신 무슨 개야? 퇴근하고 사람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진짜 확실하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 안 먹는 거 봤어? 무조건 돼지, 소, 아무거나 차려도 고깃집은 대박 난다니까? 그래, 어디 드러나 보자. 당신 좋은 고기 알아볼 줄은 알아? 어떤 고기가 구웠을 때 맛있는지 부위별로 알긴 하냐고. 아, 그게 뭐 그냥 체인점으로 하면 알려주겠지. 어이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기 사거리 좀 가봐. 거기도 체인점 생겼다가 1년 만에 폐업하던데 가서 좀 현실을 보고 와. 이런 불경기에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당신이 창업을 한다고? 진짜 식구들 다 길거리 나앉고 싶어서 환장을 했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었죠. 솔직히 남편이 정말 성실하고 장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왔으면 해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장사로 대박 났다는 말을 듣고 와서 무작정 장사하겠다는데 이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심지어 주말에는 소파랑 한 몸이 된 채 누워서 애들이랑 놀아준 적도 없었죠. 한창 공놀이 좋아하던 둘째 아들이 남편한테 놀자고 다가오면 애한테 괜히 짜증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 저기로 좀 가. 아빠 쉬고 있잖아. 일주일 내내 출근한 사람한테 왜 그래? 아빠가 저번에 주말에 같이 놀아준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너 먹이고 입히려고 돈 벌어오는데 놀아주기까지 해야 돼? 남편이 호통을 치니까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들을 달래주면서 남편한테 화를 냈죠. 그러자 남편은 투덜거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진짜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장사하겠다는 욕심을 저버리지 않았죠. 제가 절대 장사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데도 남편은 꼭 장사만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던 적도 있어요. 여보, 지금 당신 연봉이 4천이 넘어. 그 정도면 우리 네 식구 지금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잖아. 당장 입에 풀칠만 하고 살 거야? 미래 생각도 해야지. 애들 먹이고 입히다가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노후 준비 때문에 장사를 하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자꾸 장사를 하겠대? 돈 벌 생각부터 하지 말고 있는 돈부터 지킬 생각이나 해. 당신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위에서 쪼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회사도 안전한 거 아니라고. 나도 마음 편히 장사해보고 싶어. 진짜 잘할 수 있으니까 나 좀 믿어줘. 저는 절대 안 된다면서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죠. 이제는 말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장사 얘기를 더 이상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9년 차에 남편이 저도 모르게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장사 얘기를 일절 안 하길래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혼자서 개업 준비를 하고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도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심지어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자금을 마련했던 거였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대체 왜 그래? 내 말 좀 일단 들어봐. 치킨집은 차리기만 해도 월 1,000만 원씩 들어온다니까? 이런 대박 정보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때 남편이 해명이랍시고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무작정 뛰어든 거였어요. 자기 멋대로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고 퇴직금까지 전부 가게에 꼬라박은 겁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뻔했죠. 그 후 남편과 저는 급격히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마음대로 치킨 가게 개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사해본 적도 없던 사람이 무작정 뛰어들었다는 게 화가 났었죠. 심지어 차리기만 하면 월에 1,000만 원씩 벌린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생활비도 못 주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불경기에 무작정 시작한 장사가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장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 점점 게을러지기까지 했었죠. 보통 장사가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오픈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가 영업시간이었는데도 밤 10시만 되면 집에 오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했어요. 무슨 가게가 사장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되길 바래.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뭐하러 있어. 아이, 그냥 씻고 잘래. 창살 없는 과목이 따로 없네. 그렇게 장사만 시작하면 금세 대박 날 것처럼 굴더니 결국 이 꼴이 났던 거였죠. 심지어 일찍 와놓고 다음 날에는 저녁 6시가 다 돼 영업을 시작했어요. 애초에 출근하면 다행일 만큼 남편은 가게를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저만 애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 커튼 가게에서 같이 일을 배우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죠. 진짜 남편이 아니라 왼수 같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월세 관리비 같은 거 낼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떤 꼼수를 부렸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일하러 커튼 가게 갔더니 엄마가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희야, 김서방이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요즘 힘들다고 3천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너희 요즘 그렇게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줄까? 뭐? 그 사람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래? 아니야. 엄마 무조건 거절해. 그 돈 빌려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엄마 신경 쓰지 마. 나도 신경 안 쓸 거야. 어차피 담보대출 받은 것도 알아서 갚으라고 했어. 그래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엄청 힘든 것 같던데. 그 사람 장사하는 거 보면 왜 안 되는지 알 거야. 그러니까 절대 빌려주지 마. 아니다. 아예 지금 답장을 보내자. 엄마 핸드폰 줘봐. 엄마가 고민하고 있길래 저는 아예 엄마 핸드폰으로 직접 답장을 보냈죠. 미안하네. 도와주긴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남편도 알아듣고 그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오니까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더니 저한테 윽박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장모님한테 돈 해주지 말라고 그런 거지? 내가 지금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방해를 하냐고 왜? 우리 식구 잘 살자고 하는 일이면 애초에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지 새끼처럼 난 모르게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해? 그리고 그거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이니까 절대 손댈 생각하지 마. 알겠어? 당신이 무작정 저지른 일은 알아서 처리해. 와, 내가 돈을 벌어야 당신도 편해지는 거 아니야? 양심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해봐. 최근 1년 동안 나한테 생활비 갖다 준 적 있어? 아니면 애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본 적이 있기라냐고. 맨날 장사 안 된다고 술이나 퍼마시고 집안에서 담배 피울 생각이나 하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믿을 만한 짓을 했어야 믿지. 대체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 장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는 건지 답답했어요. 정말 제가 본 남편은 장사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게 확실했죠. 매일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던 사이에 며칠 뒤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 친정으로 가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친정엄마 생일 당일에 전화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난 가게 정리하고 따로 맛있는 음식이랑 케이크 좀 사갈게.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거기가 엄청 줄 서는 집이라서 혼자 얼른 다녀올게. 그래도 장모 생일이라고 남편이 사위 노릇 한번 해보려고 저러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 애들은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뒤 나타난 남편이 가져온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남편이 사온 건 음식이 아니라 닭고기였던 겁니다. 저희 엄마는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도 나고 반전까지 올라왔었죠. 게다가 남편은 뻔히 엄마가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닭고기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알지. 근데 이걸 사왔다고?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아니, 어머니만 못 드시지. 애들은 잘 먹잖아. 장모님도 손주들 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사온 거예요. 당신 지금 3천만 원 안 빌려줘서 복수하는 거야? 아닌데. 나 그렇게 쫌생이 아닌데. 당신이야말로 너무 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점점 말다툼이 길어지니까 엄마는 큰 싸움 날까봐 저희를 말리면서 말하셨습니다. 주희야, 나 괜찮아. 그만해. 애들도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어서들 앉아. 우리 손주들 오늘 많이 먹어라. 결국 그날 맛있는 음식은커녕 친정엄마 생신인데 집에 있는 반찬에 밥을 먹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사위 때문에 생일날 기분이 많이 상하셨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셨죠. 하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생일에 늘 먹던 반찬에 밥을 먹게 됐으니까 엄마도 실망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때 엄마가 멸치를 뒤적거리면서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정말 상상도 못할 소리를 내뱉었어요. 아, 노인네가 나이 먹고 편식하네. 아이, 밥맛 떨어져서 같이 밥도 못 먹겠네. 이게 지금 사이가 장모 생일에 할 소리입니까? 이건 대놓고 친정엄마 들으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잔뜩 화가 나서 눈을 부라리며 남편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쳤었죠. 야, 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짓거려봐. 장모님 생신에 사이라는 놈이 좋아하는 음식도 못 챙겨주면서 편식한다고 짜증을 내?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엄마는 노발대발하는 저를 말리면서 말하셨습니다. 둘 다 그만해. 정신 사나워서 오늘 밥 못 먹겠다. 나 피곤해서 잘 거니까 그냥 돌아가. 힘이 쭉 빠진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엄마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못 볼 곳만 보여줘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어서들 가.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심정으로 정말 대판 싸웠어요. 이곳에 다 쓰기도 어려울 만큼 심하게 싸우면서 오히려 등 떠밀려서 친정엄마 집에서 나온 게 다행일 만큼 험한 말을 하면서 싸운 겁니다. 그 후 남편과 점점 사이가 안 좋아졌고 저희는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됐죠. 한 공간에 있다는 게 화가 나서 집에 와도 못 본 척하며 서로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희 엄마 생일과 시모 생일이 딱 3주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때 남편과 사이도 안 좋고 냉전 상태라 뭘 할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뻔뻔하게 저한테 시모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해야 되는데?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다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왜 내가 생신상을 차려? 그냥 당신 혼자 가서 인사드리고 오면 될 거 아니야?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당신이 신경 좀 써줘야지. 무조건 집으로 모실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고, 그러셔? 집 앞도 못 챙기는 놈이 음식은 어떻게 할 건데? 그날 하루만 며느리 역할 좀 할 수 있잖아. 누가 진수성찬 차리래? 성의 표시만 좀 하자는 거잖아. 성의 표시? 진짜로 내가 알아서 차려도 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래, 뭘 차려도 상관 안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 표시 좀 해라. 지금 당신 입으로 직접 그렇게 말한 거다. 딱 기억해. 저는 마음대로 준비하라면서 성의 표시만 하라는 남편 말에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친정엄마 생일에 겁도 없이 한 방 먹인 남편한테 저는 2방 먹일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며칠 뒤 시모 생일날 시부모는 잔뜩 기대하는 얼굴로 집에 왔어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신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로 날 집까지 초대해서 생일상을 차려주겠대? 너도 이제 철 좀 드나 보다. 네, 제가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식탁에 시부모가 앉자마자 저는 가장 메인 음식이라면서 식탁 한가운데 음식을 놨었죠. 그리고 기대하는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건강과 피부까지 생각해서 엄선한 메뉴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알아서 준비하라길래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저는 뚜껑을 열어 준비한 음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기절초풍한 얼굴로 말까지 더듬거리면서 말하더군요. 야, 너 이게 뭐야? 지금 이걸 나 먹으라고 차렸다는 거야? 그럼요. 어머님, 돼지 껍데기가 콜라겐 덩어리래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신데 관리 좀 하셔야죠. 뭐야? 너 미쳤어? 내가 껍데기 먹는 거 봤어?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껍데기를 안 먹고 살아서 주름이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드셔보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삼겹살도 있잖아요. 비계만 잔뜩 있는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인데 드셔야죠. 못 먹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그때 시부가 삼겹살과 껍데기 옆에 있던 음식을 보고 두 눈을 질끈 감으셨죠.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모가 제일 싫어하는 닭발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그걸 보자마자 뒷목을 잡으면서 앓는 소리를 내듯 말했습니다. 야야, 이거 뭐야? 당장 안 치워? 여기다 소주 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데요. 오늘 제대로 한번 마셔보시라고 준비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완전 초딩 입맛이었던 시모는 닭발까지 보고 완전히 KO된 상태였죠. 속으로 고소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보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생신상이라고 준비한 거야? 메뉴 마음대로 정해서 성의 표시하라며. 그래서 어머님 피부까지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뭐가 문제야? 먹지도 못하는 걸 준비해놓고 지금 다 했다고 유세 떠냐? 너 지금 내가 장모님 생신에 내가 닭고기 가져가서 복수하는 거지? 아닌데? 내가 너같이 그렇게 쫌생인 줄 알아? 뭐? 쫌생이?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라고 엄마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또 두 번째 선물 좀 드리려고. 장남 끔찍하게 아끼시는데 이번 기회에 반품하려고. 뭐? 두 번째 선물 또 뭔데? 자, 이거 열어봐.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남편한테 건넸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열자 시모는 벌떡 일어나서 같이 서류를 확인했죠. 그걸 본 두 사람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시모는 거의 울기 직전 목소리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너 꼭 이혼을 내 생일 때 그렇게 선물이라고 줘야겠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모셨을 때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혼하면서 어머님한테 선물로 아들 다시 보내드릴게요. 데리고 나가주세요. 가라고? 지금 우리 내쫓는 거야? 어머님 모르셨어요? 이 집 무늬만 공동명의예요. 저 사람이 가게 차린다고 여기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 사람 집은 아예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애들이랑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거든요. 그나마 남아있는 이 집은 제 거니까 그만 아들 챙겨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화를 내면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랑 상의도 없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닭고기 알레르기 있는 우리 엄마한테 닭고기 주는 게 이혼하자는 뜻 아니야? 설마 그 짓을 하고도 우리가 오래오래 살 줄 알았냐? 너 그렇게 산수가 안 되니까 가게가 망하는 거야. 알겠어? 뭐라고? 귀찮으니까 다 나가. 내 집에서 다들 나가라고요. 시무한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불만 섞인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시부가 식탁을 두 손으로 내리치면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치며 말하셨어요. 에이씨, 괜히 왔네. 나가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네. 여보, 지금 나가려고요? 진짜 나가? 그럼 뭐 여기 눕기라도 할 거야? 당장 나가. 시부가 에이시거리면서 나가자 그 뒤를 시모가 다급하게 쫓아갔어요.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라 시부와 시모를 부르면서 쫓아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만요.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결국 시모 생일은 완전 코미디 같은 선물을 안겨주는데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시댁에서 하고 오라고 했는데 굳이 집에서 생일 챙겨주려고 고집 부린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저는 남편이 알아서 준비하라고 해서 진짜 알아서 준비한 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빈 상으로 맞이한 건 아니니까 성의 표시한 거 아닌가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장사한다고 대출 받았던 것 때문에 재산 분할로 싸울 일도 없었죠. 결국 친권 양육권은 제가 다 가져왔고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기로 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정에서 아이들과 엄마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한심한 남편 놈이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혼하길 잘한 게 그놈 지금 쫄딱 망해서 양육비도 못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밀린 양육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아빠로서 떳떳할 때 애들 보러 찾아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엄마 옆에서 같이 커튼 일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도 모으고 아이들과 잘 살고 있답니다. 오죽하면 엄마도 이혼 잘했다면서 잘한 결정이라고 응원까지 해주셨죠. 이렇게 늘 든든하게 제 곁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계셔서 오늘도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손주들을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아이들도 외할머니가 제일 좋다면서 너무 잘 따르고 있답니다. 요즘 아무리 이혼이 쉽다고 해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선뜻 결정이 어렵다는 걸 이번에 저도 깨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당장 힘든 걸 견뎌낸다 해도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용기를 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쓰게 됐어요. 아마 힘든 결정이겠지만 분명 지켜야 할 게 있다면 용기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주부님들에게 제가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모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